안녕하세요. 설원준입니다. 오늘은 제 진행 방식 중에 신랑님과 동행하며 오직 한 분만을 진행하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른 업체에서 한 번에 신랑님을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도 모아서 간다는 것은 신랑님들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혹은 어쩔 수 없이 겹쳤다는 이유로 모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죠. 저 역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한 번에 벌 수 있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또 신랑님과 신랑님 사이에 기간이 비게 되면서 소모되는 저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겠네요. 심지어 몇몇 업체처럼 동행도 하지 않고 신랑님만 베트남으로 보내서 현지 직원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너무 많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노력을 들여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현혹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만큼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함에도 제가 한 명 진행 그리고 동행의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이 결혼홈의 장점이자 단점, 대부분의 신랑님들이 행사를 진행함에 내용을 직접 체험하며 비교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보고 선택하는 것인데요. 그거 솔직히 본인이 신중하게 선택하고 골랐다고 스스로 위안을 주는 판단인 것이지, 실제로 그 안에 정작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숨어 들어 있는지는 모르실 겁니다. 즉, 행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얼만큼 진실인지 비교해서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모든 업체가 포장하기 때문이겠죠. 또 몇몇 신랑님들은 어차피 신부를 만나는 것은 운이기 때문에 업체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운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는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동행과 한 명 진행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 동행도 하지 않고 신랑님만 베트남으로 떨렁 보내는 측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책임을 져야 할 대표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이 한 단어로 모든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반드시 계약하실 때 대표가 직접 동행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명에서 4명 동시 진행을 할 경우 극단적으로 4명 중 1명만 성사시켜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4명이 정상적으로 성사가 되고 1명이 사고가 터져도 나머지 3명의 수익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아무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익이 남게 됩니다. 즉, 신랑이 많다 보니 진행간에 정신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의 고생을 통해 업체의 이득은 극대화되고 손실은 전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반면 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한 번에 1명만 진행하기 때문에 이 단 1명의 신랑님이 추후에 잘못되면 모든 손해가 온전히 저에게 100% 전달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한 명 한 명 신랑님에게 온전히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비슷한 돈을 내고 본인 한 명에게 집중하는 전문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4명을 데리고 진행하면서 신랑님의 성격에 따라 업체가 편한 쪽으로 선택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시겠습니까? 두 번째, 베트남 신부들은 원래 처음 본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의 신부들이 어울리다 보면 또래의 여자들끼리 노는 현상이 발생함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들끼리 심지어 신랑들을 비교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없을 때 신랑님이 어떤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지 알 수 없겠죠.
그렇다면 혼자 진행하면서 심심하거나 어색한 단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직접 진행해 보면 거의 100% 신부가 저를 불편해 하다 보니 신랑에게 집중하게 되고, 결국은 저를 배제하고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게 됩니다. 신부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통제력을 가진 저를 피하고 싶겠죠. 즉, 제가 일정에 신랑님과 신부님 한 커플만 진행함으로 인해서 신부님은 핑계댈 수 없이 신랑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신부님이 신랑님을 대하는 태도를 본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검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저의 경우에는 저에게 가용한 시간 안에 물리적으로도 많은 커플을 매칭시킬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저는 한 명을 진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가야 하고, 그러다 보니 일정 중이나 일정 사이에 시간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행보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남는 시간에 신랑님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맥주를 한 잔이라도 더 마시며 대화를 하거나 신부님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며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한 번에 2명의 커플만 진행한다고 쳐도 한 달이면 8명이 넘게 되는 건데요. 신랑님 전화 받는데도 시간 소모가 엄청날 것입니다. 광고도 해야 되고 신규 신랑님 상담도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뒤로 밀릴 것은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한 달에 진행할 수 있는 신랑님이 적기 때문에 모든 신랑님에게 쏟아부을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랑님마다 성격은 다르겠지만 귀찮을 정도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표는 한 명이다 보니 결국 돈을 벌려면 직원을 써서 사람을 돌려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유튜브 하는데 교육하는 영상을 올린다거나 그럴듯하게 말하는 영상들은 많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 한 명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은 무조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절대적으로 모든 부분을 혼자 책임지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선순위에 따라 직원이 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결국 세세한 신부 문제에 대해서 대표가 직접 대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잠깐만 상상하셔도 인지가 되시겠지만, 결국 그로 인해 많은 중요한 부분이 대표의 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돈이라는 욕심이 그렇지 않지요. 따라서 원칙이 필요하고 원칙을 지키는 신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원칙을 지킴으로 인해 그 원칙 안에서 시간적, 상황적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제가 한 명의 신랑님 동행 진행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신랑님과 신부님의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일을 척하면 척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든 신랑님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야기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심지어 제가 먼저 인지하거나 느끼고 있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서로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저 역시 시간이 많다 보니 신랑님에게 맥주라도 한 캔 들고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측면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따라서 모든 선택에는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신랑님이 스스로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랑님은 언제나 저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즉, 신랑님에게는 장기적으로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혀 손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님들 부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국제 결혼업은 결국 모든 부분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국제 결혼업은 여행 가이드가 아닙니다. 신랑님 한 명과 얼마나 옆에서 동행하느냐, 이런저런 대화를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느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얼마나 함께 걸어가느냐,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대사에 대표가 얼마나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느냐, 때로는 신랑님이 듣기 싫은 말도 얼마나 강단 있게 할 수 있느냐, 대표가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에 책임을 갖고 대응할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있느냐, 저 역시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신랑님들을 한꺼번에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많은 유혹들을 뿌리치며 이 원칙을 끝까지 지키고자 노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